안녕하세요. 그리려나입니다. 이번 17기가 끝이 났는데요. TV 프로그램이라는 게 늘 그렇긴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제작진의 의도가 많이 반영된 기수 아니었나? 선택한 방법과 연출에서 제작진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야 할까요? 타 기수에 비해서 사건이나 큰 이슈가 없다 보니 방송의 재미를 위해서 스킬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제 생각이긴 하지만 제작진의 출연자별 선호도에 따라 연출의 방향성과 편집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이번 기수를 통해 사전 인터뷰의 쓰임을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사전 인터뷰에서 제작진에게 미리 얘기한 선택이 다음 방송의 흐름을 결정한다는 걸요. 출연자의 현재 마음을 미리 제작진이 알고 여러 가지 안들을 시뮬레이션 해본 뒤에 가장 극적일 만한 그 다음 스텝을 결정하는 거죠. 이번에 2순위 데이트라는 것은 정말 처음 보는 방법이었잖아요. 제작진이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느껴집니다. 왜냐면 그때 서로가 1순위로 원하던 상대를 선택을 했더라면 남자의 선택이라면 너무 뻔한 그림, 여자의 선택이라면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이 몰려서 의미 없는 다대일 데이트를 하는 재미없는 그림이 나왔을 거예요. 양쪽 그 어느 쪽도 프로그램에 재미를 주지 못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정한 룰이 마음속에 2순위를 선택하는 것이었죠. 처음엔 이 방법이 짝을 찾는 방법으로서도 효율적이지 못하고 재미 면에서도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지나고 보니 정말 PD는 PD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상대에게 1순위를 밝히지 않은 채 2순위를 선택한다는 것이 시청자 입장에서 굉장히 입체적인 재미를 주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인물들 간의 관계가 사실 좀 단조롭고 밋밋했죠. 근데 이 선택과 데이트를 기점으로 역으로 마음을 확인하게 되거나 오해를 하게 되거나 삼각관계가 생겨나는 등 다양한 재미를 선사하게 됩니다. 이순이라는 건 내가 선택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리 반가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내가 좋아하는 상대의 선택이라면 더더욱이요. 그렇다고 선택을 받지 않았다면 1순위이거나 아예 순위권 밖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상대의 마음을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혼란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겠죠. 아마도 제작진은 출연자들을 관찰하며 몇 가지의 가능성을 발견했고 최대한 관계의 불씨를 점화시킬 방법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불안정하고 다이나믹한 이성을 원하는 광수와 톡톡 튀는 순자가 매칭이 되면 어떨까?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둔 여자를 2순위로 밀어둔 영호와 그 연상의 여인 현숙이 데이트를 하게 된다면 그래도 그 신념은 무너지지 않을지. 선택을 받지 못했음에도 스스로 1순위이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한 것이라 오해해버린 영자. 또 초반에 나에게 관심을 보이며 마음을 흔들어놨던 영수에게 2순위로서 선택을 받아버린 영숙. 이 사건을 기점으로 인물들에게 벌어질 파장들을 제작진은 어느 정도는 예측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실 이 2순위 데이트가 없었고 초반에 정해진 노선대로 흘러갔다면 정말 노잼 기수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PD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잼 하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영식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저는 영식이 이번 기수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한편 수혜자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안에서는 정말 당하지 않았어야 하는 굴욕을 겪었어요. 제가 노잼이란 말에 영식이 떠올랐다고 할 정도로 그 사람의 이미지가 각인이 됐잖아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지만 특별히 유머 감각이 넘쳐서 하는 말마다 빵빵 터지는 사람들이 많지도 않고요. 영식이 그렇다고 해서 분위기 파악을 못하거나 농담을 알아듣지 못해서 상황을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오히려 눈치나 상황 판단이 빠르고 전체 분위기에도 잘 융화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누군가의 평가로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모두의 머릿속에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나는 솔로라는 집단 안의 사람들은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정보를 얻어야 해요. 종종 상대를 알아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알아본다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지 확인하는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나 가치관, 취미 등등 객관적인 정보를 얻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트를 통해 면 대 면으로 알아볼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입을 통해 전해 듣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거죠. 누군가에 대한 정보라 하면 그 사람과 단독으로 시간을 보냈던 사람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당연히 크고요. 그럼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재미가 없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지속적으로 듣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럼 그런 평을 받게 된 당사자가 무슨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내가 들은 정보에 의해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무의식 중에 저 사람 정말 재미가 별로 없네 하는 식으로 확증을 하게 되는 거죠. 시청자인 저도 영식이 나올 때마다 저 사람이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무의미한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안타까운 것은 영식 본인에게 그런 낙인이 찍히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본인의 계획에 맞게 최선의 행동을 보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식의 결단력과 절제된 감정 조절을 보게 되었잖아요. 방송 내에서 짝을 찾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매력과 장점을 명확히 보여주게 되었기 때문에 한편 수혜자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영식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순자에게 반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요. 초반에 외모 면에서 본인이 선호하는 스타일이라서 선택을 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상과 달리 한 표도 받지 못했던 첫인상 선택에서 1차로 자신감을 잃고 그 후로도 여자들의 마음을 모른 채 본인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지레 생각해 버리면서 절반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죠. 철저한 계획 하에 몇 수 앞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사람인데 주변 상황, 남은 시간, 실현 가능성, 변수 등등 다양하게 생각을 왜 안 해봤겠어요. 순자 외에는 아무래도 승산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아요. 원래 좀 포커페이스인 특성이 있긴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을 바라볼 때 저항 없이 표정이 밝아진다거나 남자들끼리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는 걸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본인의 마음 표현을 원래 잘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한 여자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그간의 다른 출연자들과는 다르게 상대의 마음을 모르겠다거나 나의 마음이 혼란스럽다거나 하는 내밀한 이야기보다는 단편적으로 데이트가 재미있었다거나 선택 수단에 관한 방법적인 이야기 위주이거든요. 상대방에게도 내 마음의 표현보다도 지금껏 직진을 해온 본인의 행동같이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데이트권을 쓸 계획에 관해서만 묻는다거나 할 때 그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어요. 또 여러 차례 있었던 인터뷰 때도 말하는 내용에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 거의 없어요. 심지어 같이 있을 때도 표정에서 느껴지는 설레임이 없어요. 정말 마음의 확신이 있어서라기보다는 본인의 말처럼 계획에 의한 선택과 집중, 그거였다고 저는 봅니다. 마지막에 순자를 다시 찾아가서 이야기하려던 건 미련이 남아서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운했던 점을 이야기하고 좋게 풀어서 끝맺음을 명확히 하려 했던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단편적으로 편집된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저 개인의 소견이기는 합니다. 순자는 평화로운 이번 기수의 유일한 빌런이라고 해야 하나?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박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보기에 정말 밉상일지 몰라도 여자로서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무려 8년을 살다 왔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프랑스 여자들이 기가 진짜 세다고 말했어요. 기가 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도 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파리에 여행으로도 가본 적이 없고 잠깐 가봤어도 역시나 몰랐겠지만 우리나라의 일반적 정서와 다르다고 치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국에 살지 않았으니 그냥 이 기간을 제거하면 순자의 나이는 20대 초반이에요. 근데 순자는 정말로 20대 초반에 머물러 있습니다. 물론 이 어린 나이에도 인성이 훌륭하고 배려심이 있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지만 20대 초반에는 여자들의 상당수가 본인을 좋아하는 남자 앞에서 무례했던 경험을 거쳐요. 청소년기를 갓 지나서 어린 티를 못 벗고 안 그래도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데 내가 좋다는 남자가 나타나서 싫다는 뉘앙스를 풍겨도 심지어 직접적으로 말을 해도 때로는 모질게 굴어도 나에게 끊임없이 잘해주는 상황을 경험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나무인 상태로 접어들어서 방자하고 교만한 행동을 그 사람에게 마구 하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그런 건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에게 그래요. 막 대해도 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보통은 그러다가 된통 당해요. 은근히 무시하던 그 상대에게 독한 말을 들어서 각성을 하거나 나의 평판이 나락을 가거나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생각지도 못했던 을이 되거나 하면서 비로소 철이 들게 되거든요. 근데 순자는 운이 좋았던 건지 나빴던 건지 아니면 프랑스의 문화는 우리와 많이 달라서 그래도 되는 건지 몰라도 아직 배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아이처럼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사고를 하느라 상대를 미처 배려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30살에 그러면 안 돼요. 제작진한테도 미움받잖아요. 방송에서 자막의 글씨 폰트가 달라요. 다행스럽게도 방송을 통해서 10년치 배움을 한꺼번에 얻었을 것이니 본인을 돌아보고 더 성숙해지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마지막에 역시나 남자들의 선택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아마도 원래는 여자들의 선택이었을 테죠. 저는 이 선택 방법이 순자와 영식의 사전 인터뷰를 통해 급 선회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작진 입장에서는 순자와 옥순이 광수를 선택하고 성향이 정반대인 두 여자와 아슬아슬 2대1 데이트를 하는 흥미로운 그림도 내심 기대했을 텐데 마음에도 없는 영식을 선택한다고? 제작진도 사람인지라 마음에도 없는데 입장 정리를 하기 위해 영식을 선택하는 순자를 차마 두고 볼 수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웬일? 영식이 더 이상은 순자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인터뷰했잖아요. 그렇다면 무의미한 선택을 당하는 영식을 담는 것보다는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리는 순자를 담는 쪽이 더 큰 재미를 줄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겠죠. 또 광수가 순자를 선택하든 옥순을 선택하든 나름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담길 거고요. 방송의 재미만 놓고 본다면 제작진들이 여자들에게 선택권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물론 뻔히 선택을 받지 못할 몇몇 출연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요. 또 최종 선택의 순서를 보면 제작진이 배려하는 출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확신을 할 수 있었어요. 광수가 먼저 선택을 한 건 전 옥순에 대한 배려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방송국 사람들이 그런 게 어딨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제작진이라면 그럴 것 같거든요. 나머지 출연자들은 결과가 거의 눈에 보이거나 선택이 큰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옥순과 광수였잖아요, 사실. 근데 여자 2명 대 남자 1명의 구도로 지금껏 연출을 했으니 남자가 마지막에 선택을 하는 것이 더 극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을 하는 광수를 먼저 하도록 배치한 것은 이 프로그램의 정말 진심이었던 옥순에 대한 제작진의 마지막 배려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살짝 했습니다. 이렇게 17기가 끝났는데요. 저는 이번 기수를 너무너무 재미있게 시청을 했고 출연자들에게도 애정이 많이 가고 정말 다들 좋은 사람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제가 진심으로 응원했던 상철과 현숙이 잘 만나고 있다고 해서 마치 드라마 주인공이 결혼하는 거 보는 것처럼 흐뭇하더라고요. 그럼 저의 생각은 이 정도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면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전혀 다르게 생각한다며 본인 생각을 남겨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제가 귀가 얇아서인지 항상 읽다가 설득을 잘 당해요. 내가 이 부분 놓쳤구나. 아니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어떤 의견이든 소통은 좋으니까요.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내일은 벌써 주말인데 전 친구랑 놀러 가기로 해서 벌써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금요일,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